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46강 교재로는요 521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임법은 전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주임법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다른 점만 체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521페이지 거기 적용 범위 봐보세요. 제2조 나오죠, 그죠? 이 법은 상가 건물인데 가로 열고 뭐라고 나오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상가 건물 임대차인데 또 가로 열고 무슨 말이 나오죠? 임대차 목적물 주된 부분을 뭘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영업용으로 사용한다 이 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액 제한이 있다고요. 주임법하고 다른 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는데 뭐 시행령 2조 적용 범위에서 여러분 다른 건 알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서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은 얼마까지? 환산보증금 6억 1천까지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고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양가로 2번에 보증금액에 따른 제한 나오는데 한가로 3번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삼계탕 대권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 없고 양가로 4번 미등기 전세 준용 다 주임법하고 똑같죠. 자, 523페이지 대항령 나오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뭐예요? 인도 플러스 뭐죠?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을 뭐 하면? 신청만 하면 나오죠, 그죠? 우리 주임법은 뭐였어요? 주임법은 여기는 마친 때 수리가 돼야죠. 수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신청만 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나오죠, 그죠? 이 항은 똑같잖아요. 임차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확정일자 나오는데 확정일자는 어디 가세요? 세무서장한테 가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확정일자 부여기간 주임법은 주민센터인데 상가건물 임대차는 뭐 세무서장이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죠. 주임법과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증금 회수 나오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5조 이것도 똑같아요. 세 번째 줄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다 똑같다고요. 뭐 금융기관 뭐 어쩌고저쩌고 넘기시면 526페이지 소액 임차인 보호 이것도 다 똑같아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된다는 거. 금액은 다른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7페이지 양가로 4번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다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끝난 후 임대차가 종료된 후 나오죠, 그죠? 소세지 버모지라는 거 그것도 다 똑같습니다. 넘기십니다. 528페이지 임대차 기간 나오죠, 그죠? 최단 기간 몇 년? 여기는 2년이요. 주임법이 2년인데 여기는 1년 보장입니다. 그리고 거기 임차인만큼은 6개월 계약했다 그러면 6개월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취지는 똑같죠, 그죠? 그리고 이항 임대차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을 본다. 주임법은 다 똑같죠, 그죠? 자, 그런데 528페이지 양가로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죠?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자,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은 뭐냐면 보통 1년 계약하고 가잖아요. 1년 계약하고 가죠, 그죠? 1년 계약하고 임차에 들어가는데 자, 1년 계약했는데 영업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있고 싶겠죠? 그러면 임차인은 자, 이렇게 전화하면 돼요. 떳떳하게 끝나기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전화합니다. 나 1년 더 할래? 이러면 돼요. 1년 더 할래? 또 1년 더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까지? 총 10년을 보장해 줍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 제외하고가 아니라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 몇 년 보장? 10년 보장. 이게 5년이었다가 지금 몇 년으로 바뀌었다고요? 10년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죠? 이게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이때
임대인은 나가라고 못합니다. 나가라고 못하는 대신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하고 월세를 올려줘. 몇 프로씩? 5%씩 올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5%씩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끝났죠. 그죠? 10년 끝났다. 나가.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 안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또 어때요? 전화 안 받으면 다시 법정갱신 돼버리죠? 1년 이렇게 또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갱신 요구권 그러죠. 그죠? 계약갱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정갱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갱신은 10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0년 제한. 그리고 법정갱신은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동일한 조건이니까 이때는 뭐 5% 올린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기간만 어때요? 1년 이렇게 갔던 거죠. 그죠? 두 가지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0조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죠. 다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0년 보장 못 되는 거예요. 언제 10년 보장 못 되느냐? 이로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지금은 다 줬다 하더라도요,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10년 보장 못 받습니다. 또 이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 없이 그점 뭐죠?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 동그라미. 일방적이 아니에요.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 보상을 제공하고 중간에 나가주라. 좋아, 그렇게 할게. 그러면 뭐 5년 보장, 아니 10년 보장 안 되는 거죠. 그죠? 4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죠. 그죠? 이때도 10년 보장 못 받습니다.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경과실 아니에요. 식당 영업하는 임차인이 경과실로, 가벼운 과실로 좀 훼손할 수 있잖아요. 건물을. 그런다고 해서 10년 보장되는 게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10년 보장 못 받습니다. 6호 임차한 건물 전부 일부가 멸실이 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10년 보장 못 받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7호인데 예전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다 나가. 그럼 나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악용됐단 말이에요. 임대인들이 새로 재건축 안 할 거면서도 재건축할 거니까 나가 보내놓고 보증금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임차인 들여버리고 혹은 자기가 영업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지금은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 철거나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는 미리 언제? 계약 당시에 이거 재건축할 건데 10년 보장 안 된다. 그래도 들어올 거냐? 미리 고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래서 7호 임대인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이죠. 그죠? 거기 대부분 동그라미. 일부 아니에요. 창고 하나 허물고 새로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10년 보장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전부 또는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요. 감옥에 보면 이때 언제요? 다시 재건축하려고 할 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오죠. 그죠? 남옥. 자,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결과 이 건물을 사용 못해요. 그런데 뭔 10년 보장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건물이 노후에서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랬죠. 다목,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도 10년 보장 못 받습니다. 바로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항 보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이죠. 포함이에요. 제가 아니라 포함해서 몇 년? 10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죠. 사망 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1년 계약했으면 1년씩
이렇게 더할 수 있죠. 2년 계약했으면 2년씩 더할 수 있고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몇 프로? 5%. 자, 사항. 자, 이때 사항 이게 이제 법정갱신이에요. 법정갱신. 이거 말합니다. 법정갱신. 임대인이 일한 기간 이내에 뭐예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죠. 그죠?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이죠.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존속기간은 기간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1년 이래버렸죠. 이때 5항 사항의 경우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리고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권리금 회수기에 나중에 임차인에게 보호를 해주는데 그때도 10조에 해당돼 버리죠.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조 1, 2, 3, 4, 5, 6, 7, 8 여기에 해당돼 버리죠. 그죠? 그러면 10년 보장도 못 받고 쫓겨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권리금 회수 기에도 보호를 못 받아버린다고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531페이지 권리금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권리금.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갑이 임대인입니다. 여러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여러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자, 임차인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다 혹은 뭐 삼계탕 하는 임차인이다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보증금 예를 들어서 뭐 하게 해볼까요? 보증금 뭐 5천에 그다음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맨 처음에 1년 계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더할래 해서 몇 년까지 보장된다고요? 10년 보장이 돼요. 그런데 10년 되고 나서 임대인이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된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나갈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1억을 주고 들어왔더라 그 말이죠. 그죠? 나가는 임차인한테 줬겠죠?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회를 보장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이에요. 예전에는 3개월 전에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랬는데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또 법을 개정했어요. 6개월 전까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데리고 오라고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신규 임차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하는 거죠? 을하고 병하고 권리금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을 받기로 했어요. 권리금 1억 2천을 받기로 했다. 그러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데리고 가라고요. 데리고 가서 이제 여기는 뭐 하겠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겠죠. 그죠? 임대차 계약.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임대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버린다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 줘 이래버렸어요. 이렇게 불러버렸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 버리겠죠? 안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권리금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처럼 과도한 월세를 요구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안 맺어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시켜버린 거죠. 그랬을 때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3년 내에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은 얼마를 청구하냐면 원래 주고 들어온 금액 1억 받을 금액 1억 2천 있죠? 이 중에서 낮은 금액이에요. 낮은 금액이에요. 낮은 금액이 얼마? 1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권리금 없이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낮은 금액 빵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때는 감정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8천이 나왔다 그러죠? 그럼 8천하고 1억 2천 중 낮은 금액 8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권리금 해수기에 보장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임차인이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원만히 해결해야지 임대인 열받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인이요. 영업용이 아니라 비영업용이 있죠. 그죠? 열받아가지고 비영업용.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집어넣어버리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를 집어넣어버리죠? 그래서 이 계약이 1년 6개월. 1년 6개월. 비영업용일 때는 여러분은 권리금 해수기에 보장을 못 받아버립니다. 못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열받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도 있냐면, 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일단 보세요. 거기 보면 권리금 보면 제10조 3 나오죠. 그죠? 여러분 권리금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죠? 신규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양 보면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양가로 2번에 보면 이제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나오죠. 10조 4이랑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이게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된 거예요. 6개월 전까지 그 6개월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니까 6개월 전까지잖아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다만 10조 1항 각호 아까 뭐였어요? 아까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1, 2, 3, 4, 5, 6, 7, 8 있었죠? 여기에 해당될 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어때요? 이때는 권리금 해수기회가 보호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언제가 이제 방해 행위가 돼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 되느냐. 그죠? 그랬더니 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요. 병에게 누가 갑이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해버리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임대인이 받아버리는 거 있죠. 이런 게 다 방해 행위가 되는 거예요. 2호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다 방해 행위가 되는 거죠. 3호가 대표적이죠.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 차임 및 보증금, 그 밖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서 현저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정확히 현저의 고액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소송에서 법원에서 정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혹은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대비해도 됩니다.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그죠?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버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방해 행위라고요. 그러나 이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니까 방해 행위가 아닌 거죠. 그죠? 뭐냐? 1호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파산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앞으로 월세 막 못 주고 그럴 위험이 크잖아요. 나는 이 사람하고 계약 못해. 이래도 방해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이유는 뭐냐면 동네에서 돈 안 주기로 유명한 놈이에요. 병이. 그러면 갑 입장에서 나는 쟤하고 계약 못해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랬죠. 3호가 가장 중요한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몇 개월? 1년 6개월 양가로 치세요. 1년 6개월. 이번 시험에서도 1년 6개월 문제 나왔었는데 숫자 나오면 항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1년 6개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오죠. 그죠? 네. 비영업용으로. 그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교회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 말이죠. 그죠? 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임대인이 뭐예요? 신규 임차인 데려오니까 그냥 제 아들 여기 새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아들 보낼 테니까 아들하고 권리금 계약하세요. 그래도 뭐 어때요? 얼마 받기로 2억 2천이요. 그럼 내 아들하고
권리금 계약 1억 2천 하세요. 그러면 방해행위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임대인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랬죠. 그죠? 사망, 임대인이 1항을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1억 2천이죠. 그리고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뭐 1억 이런 거 있죠. 이 중에서 뭐예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사망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한성으로 소멸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항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 주소상 신규 임차인 데려오는 자의 보증금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거 전부 정보 제공해줘라. 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라.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안가로 3번도 중요합니다. 자, 권리금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그랬더니 이로 보세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랬죠. 그러면 이게 대부분 재래시장에 다 포함돼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임차인은 권리금 해수계 보장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 그랬죠. 뭐 홈플러스 같은 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은 보호 못 받는데 가로 열고 다만 이번에 추가했다고요. 뭐라고요?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임차인은 제외해서 거기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자, 이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일 때 그랬죠. 자, 임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 이때는 보호 못 받는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구체적 내용 거기 이유는 여러분이 안 봐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규모 점포 그러면 거기 면적이요. 뭐 3,000제곱미터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랬죠. 그죠? 한 1,000평 좀 안 될 것 같았네. 예,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차임이 연체 나오죠. 그죠? 차임이 연체 나오는데 임대차나 주임법은 2기 차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몇 개요? 3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뭐 증액 제한 100분의 5인데 5%죠?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이거 뭐 이미 맨 아래에 나와 있죠. 그죠? 아래에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넘겨보시면 534페이지 올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 있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문제 나오기 힘들다 그랬죠. 주임법 내용하고 똑같은 그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표준계약서 작성, 상가건물 임대차 조정위원회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뭐 조정위원회 만약에 낸다 그러면 찍으세요. 이거 뭐 공부해서 맞출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 표시냐면 536페이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오죠. 그죠? 자,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버려라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버려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봐봅니다. 상가건물,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숫자 나왔다. 그러면 얼마로 찍고 4분의 3. 다만 집합건물법에서도 재건축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로 찍으라고요? 5분의 4.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맞을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뭐 나오는 거 숫자 이런 거 암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2차 과목 공법만 해도 뭐 숫자 암기하고 그렇게 많죠. 중개사법도 엄청 많고요. 민법까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면 찍는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가세요. 편하게. 자, 그렇게 가는데 자, 집합건물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까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가도요. 뭐 10층짜리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등기해버릴 수도 있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죠. 그러면 뭘로 할 수 있어요? 집합건물로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집합건물로 할 수도 있다. 그러죠? 자, 그렇게 보시는데, 거기 보시면 537페이지 보면 큰 2번 구분소유권에서 양가로 2번 구분소유권의 성립 나오죠.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구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나오죠. 그죠? 구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자, 이 구분행위라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꼭 구분 등기만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요. 이거 외에도 미리 건축 허가를 아파트로 받았다 이런 경우 있죠? 건축 허가. 이런 것도 다 구분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허가 받아가지고 건물 짓잖아요. 그럼 비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지었을 때 구분 등기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도 어때요? 건축 허가만으로 그때 구분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먼저 구조상 독립성은 1501호하고 1502호는요. 벽과 천정, 바닥으로 견고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커튼 하나 쳐놓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상 독립성은 1501호는 1502호를 통하지 않고도 출입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로. 그러면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가로 1번에 보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설령 구분 건물로 등기가 됐다고 해도 그 구분 건물 등기는 무효다 그랬죠. 그죠? 무효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538페이지 한가로 2번에 구분의 행위 나오죠. 그죠? 구분의 행위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꼭 동그라미 4번을 먼저 보세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이라도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10층짜리 건물 하나의 건물로 등기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꼭 그러면 등기를 했을 때냐 시점이 등기를 했을 때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나오죠. 그죠?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요.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에 신축되는 건물 아파트로 광고를 했다. 아파트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말이죠. 즉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그 건물이 집합건물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비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지었을 때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거기 보시면 아래 판례 봐보세요. 판례 보면 상가 지하주차장은 있잖아요. 상가 지하주차장은 구분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로 분양계약을 할 때 여기는 분양평수에 안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은 구분 건물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아파트 지하실 있죠. 지하실은 뭐예요? 서로 간에 글이 피난해야 되고 뭐 같이 쓰는 부분이죠. 여기는 독립적으로 구분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539페이지 보면 공용 부분이란 말이 나오죠. 자, 아파트가 있다 그러죠. 아파트가 있으면 1501호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 그러죠. 그죠? 전유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공용 부분 그러잖아요. 공용 부분 그러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33평 아파트다 그러죠. 그러면 실제 등기부를 보면 85제곱미터 25.7평만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예요? 바로 전유 부분이죠.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끼리 식구끼리만 쓰는 건가? 그럼 나머지 7, 8평 내가 돈 주고 샀는데도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그죠? 공용 부분 그러죠. 그러면 나는 1501호 전유 부분만 소유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 아파트 깔고 있는 대지 있죠. 그죠? 대지권. 이 대지권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비율대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지권 비율 그러죠. 그죠? 지분 개념이죠. 지분 개념이죠. 여기까지 한꺼번에 사야 된다. 한꺼번에 사야 된다. 그러죠. 그죠? 한꺼번에 사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있죠. 그죠? 이 두 가지는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 처분 금지돼요. 한꺼번에 사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언제? 규약이 있을 때. 규약이 있을 때. 판결 아니에요. 판결이 아니라 규약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분리처분 금지되죠. 그죠? 분리처분 금지되죠. 금지되는데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 나오죠. 그죠? 공용 부분 보면 양가로 2번에 한가로 1번 보면 법정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이거 구조적으로 같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등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보면 규약상 공용 부분. 이게 뭐냐면 관리사무소 건물이나 노인정 건물이 있죠. 이것은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으로 정해서 공용 부분이 된 부분이에요. 여기는 표제부만 둔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공용 부분은 맨 아래 동그라미 1번.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에 속한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떨 수 있냐면 애들이 있는 집끼리 1501호를 사가지고 애들 놀이터로 쓰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이 쓰는 부분이니까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인데 일부 공용 부분 그러는 거예요. 일부 공용 부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 공용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가로 2번에 지분권. 동그라미 1번. 공용 부분 당연히 뭐예요? 넓은 평수가 많이 가져야죠. 그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 면적 비율로 각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의해 정해진다. 그랬죠? 한가로 3번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의 일체성 나오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공유자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어때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르는데 동그라미 2번.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분리처분 금지예요? 예외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고요. 동그라미 3번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양가로 4번, 한가로 1번 보면 동그라미 1번 뭐 이런 것이 예전에 기출문제로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수험생들이 알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집어넣지 마세요. 아셨죠? 뭐 지분 비율에 따라 틀리고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나 뭐 관리 비용 등은 지분 비율에 따라 낸다. 당연하죠. 그죠? 동그라미 2번은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 비용 낸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1번이 어려운데 이런 거 나와도 그냥 찍는다 생각하지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여기는 지분 비율 아니야. 막 용도야. 막 별표 치고 이렇게 공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속이 터집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뭐 공용부분 관리 이런 거 보지 마란 말이에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 그냥 넘겨버렸어. 그럼 나무 어떻게 해요? 그냥 찍으라고요. 찍어. 그렇게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541페이지 보면 관련 판례 보세요. 이것은 우리 유치권 공부할 때 이미 설명드렸는데 관리비가 연체돼 있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만 승계한다고 그랬어요?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만 승계하지 전유 부분 승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공용 부분도 연체료는 또 승계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1번 아파트 관리규약이 체납 관리비 승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용 부분 관리비는 승계되고 전유 부분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2번 판례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특별 승계액에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4번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엘리베이터는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은 뭐냐면 승계하더라도 전 소유자에게는 청구 못하냐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번 판례 두 번째 줄 보면 현재 구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 소유자도 구분 소유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용 부분에 대한 종전 구분 소유자 체납 관리비를 같이 부담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한가로 5번에 보면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 건물 전체 설치 보존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죠, 그죠? 그러면 그 흠은 공용 부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나오죠? 대지권, 대지 사용권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분리 처분이 금지되면 대지 사용권을 이제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거기 이제 542페이지 보면 대지 사용권 나오죠, 그죠? 대지 사용권 나오는데 대지 사용권 보면 거기 여러분 이제 등기법에서 배우듯이 대지권은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재건축한다 아파트 허물어 버리면 내가 이 땅 대지에 몇 평의 권리가 있느냐 그 말인데 이건 소유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아파트 지었다 1,501호는 내 거지만 토지는 빌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가로 2번 대지 사용권의 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가로 3번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구분 소유자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잖아요. 다만 예의가 있다고요. 뭐예요? 판결이 아니라 뭐예요? 규약.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은 이건 이제 등기법 내용이죠. 대지권 비율은 그럼 어디 보면 나와요? 토지 등기부에 나오나요? 아니죠. 건물 등기부, 그것도 일동 건물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 부분 표제부에 나오죠, 그죠? 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543페이지 한가로 4번. 자, 여기 아파트 들어서 있는 여기 막 그 주차장 있고 그러죠? 여기 분할해서 팔아버리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용적률이 뭐 250%에서 뭐 2,500%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인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나오죠. 권리 의무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 막 이렇게 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뭐 의무 위반자 조치 이런 거 다 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올 때 그냥 답 달고 쭉쭉 한 번씩 읽어보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하나 걸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찍는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546페이지 보세요. 양가로 2번 관리단이 있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기가 구분상가란 말이에요. 구분상가다 그러면 어때요? 관리사무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인이 있죠, 그죠? 관리인이 있는데 이때 구분건물 소유자끼리예요. 점유자,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끼리 뭐가 구성이 되냐면 관리단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법적으로 당연히 구성이 돼요. 당연히. 그래서 거기 의 보면 동그라미 1번 건물에 대해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하며 구분 소유자 전원이 소유자, 점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뭐예요? 관리단이 설립되는 건데 한가로 2번에 보면 당연 설립 나오죠.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당연히 구분 소유자 사이에서 특별한 설립 절차 없이 성립된다. 3번 구성원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관리단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의사하고 관계없어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집합건물 분양이 개시됐는데 뭐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 필요가 생길 때 그 당시 미분양된 전유 부분 구분 소유자를 포함한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관리단이 성립된다 그랬죠. 근데 3번 분양대금 완납했어요. 그런데 분양자 측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분양을 받은 사람 수분양자도 어때요? 관리단 구성원이 돼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4번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관리단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그랬죠. 양가로 이번에 관리인 나오죠, 그죠? 관리인은
여기 관리사무소장 꼭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소유자일 필요 없고 외부에서 용역 직원 데리고 와도 되죠. 다만 상가가 조그만데 꼭 관리인을 둬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관리인. 자,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고요. 뭐 관리인의 권한 의무 뭐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규약 이런 내용도 보지 마세요. 나오면 찍는다. 자, 549페이지 보면 재건축과 복구 나오죠. 그죠? 이 재건축은 뭐 정비사업법에 따른 재건축이 아니라 뭐예요?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이라고요. 재건축이다. 자, 넘겨보시면 55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나오죠. 법조문 2항. 재건축 결의는 어때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결의에 따른다 나오죠. 재건축은 5분의 4, 80%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근데 3항 보면 재건축을 결의할 때는 다음 각오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건축 결의할 때는요. 내가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이거 재건축하자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조합원이 될까 말까 고민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내가 분담금이 얼마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층 허물고 15층으로 재건축한다 그럴 때 자, 내가 분담금이 얼마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시세에다가 분담금 플러스 했을 때 재건축하고 나면 내가 과연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오히려 손해난다 그러면 나 재건축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익이 크게 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찬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먼저 새 건물의 설계 개요. 정확한 설계도가 아니에요. 본설계가 아니라 가설계 정도. 그렇게 하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하는데 새 건물 건축하는데 비는 건축비 있죠. 이것도 정확히 나올 수가 없죠.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규정된 비용 분담 이거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나면 내가 이제 조합원들이 얼만큼을 갖고 일반 분양분이 어떻게 될지 새 건물 구분소유권 기속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정해져야만이 뭐예요? 내가 재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없어버리죠. 그러면 그런 재건축 결의는 해봤자 무효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거기 관련 판례 보면 관련 판례 1번 나오죠. 그죠? 관련 판례 보면 자, 집합건물법에서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자, 이렇게 아파트가 여러 채가 있겠죠. 한 단지 내에. 그러면 재건축은 5분의 4라고 그랬잖아요. 5분의 4는 하나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나만 재건축해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1번 판례 집합건물법 소정 재건축 결의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개개의 각 건물마다 5분의 4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아파트 허물고 주상복합 지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이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 결의도 허용됩니다. 허용된다. 그리고 3호 보면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결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부분임을 감안할 때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이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는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라고요? 무효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80%가 동의했죠. 그럼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한 20% 있죠. 20%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매도 청구. 시가로 사버리는 거예요. 사버린다.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뭐 절차 같은 거 나오죠. 그죠? 절차 나오는데 아무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절차 뭐 자세히 이런 거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뭐 551페이지 뭐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복구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집합건물법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가담법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